네, 모의고사 3회분을 풀어보겠습니다. 미리 먼저 풀어보시고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참조 횟수죠, 메모리. 각 오퍼랜드는 메모리 간접 주소 지정 모드다. 자,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면 안 되죠. 우리가 명령어 구조를 보면 이게 명령어 구조라고 하면 반으로 크게 나눠지죠. 여기에 이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고 여기 오퍼랜드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바로 뭐예요? 명령어의 개수죠. 명령어가 만약 4개가 있다 그러면 몇 비트면 될까요? 2비트면 되는 거죠. 명령어가 128개다, 뭐 256개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비트 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오퍼레이션이 4비트다 그러면 16개의 명령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합니까? OP 코드라고도 하죠. 이 정도는. 다음에 이 오퍼랜드는 이 명령어에 의해서 해당되는 메모리를 참조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공간이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실제로 여기 하나의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다면 만약에 뭐 5비트다 그러면 2의 5승. 만약에 메모리가 2덩어리다, 4덩어리다 그러면 나타낼 수 있는 건 2비트면 충분하죠. 그렇죠? 근데 5비트가 있다는 얘기잖아. 5비트니까 32. 32개의 워드로 구성된 메모리를 가리킬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 구조인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레지스터를 참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직접 메모리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지정하는 메모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명령어 자체에서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오퍼레이션이 되고 이게 오퍼런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 기억 장치가 있고요. CPU 안에 명령어가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100번지에 있는 내용의 데이터를 200번지에 있는 내용의 데이터를 더해가지고 다시 100번지에 집어넣으라는 뜻이죠.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add라는 명령은 a, b인데 이거는 a와 b를 더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a는 a 플러스 b예요. 이 두 개를 더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앞에 있는 곳에 오퍼랜드 첫 번째에다가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여기에요. 간접입니다. 간접이니까 100번지를 찾아간다는 얘기죠. 메모리에 100번지를 찾아간다. 200번지를 찾아간다. 여기 들어가 있는 만약에 30이나 50을 더해서 80이 되는 형태로 하는 것은 직접 주소 지정이고 지금은 간접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30번지를 또 찾아가는 거지. 50번지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해당되는 만약에 70이다, 여기 80이다, 이거. 요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지에 200지에 들어와 있는 이 값을 더하는 게 아니라 100번지에 들어가 있는 이 30번지를 찾아간 70, 200번지에 들어가 있는 50을 찾아간 80, 요 두 개를 더해서 요 공간에다가 더 한 값을 집어넣으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몇 번 반복하나 보세요. 자, 첫 번째 100번지를 찾아가잖아. 한 번이죠. 100번지에 이 30번지를 찾아가야 되잖아. 두 번지지. 얘도 마찬가지죠. 200번지를 찾아가니까 세 번째죠. 50에서 하는 것도 50번지 찾아가니까 네 번째죠. 자, 두 개를 70과 80을 어쨌든 CPU로 가져와서 70과 80을 바로 어큐뮬레이터, 즉 연산 장치를 이용해서 계산했죠. 그럼 결과가 150이 나올 거 아닙니까? 150을 다시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150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100에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100 갖다가 다시 30번지를 찾아가니까 이거 5번째, 6번째에서 6번의 메모리 접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직접 번지라고 한다면 2번, 4번이죠. 4번. 요 명령어 코드까지 만약에 가져오는 것까지 포함했을 때는 7번이 되겠지만 지금은 메모리가 명령어가 바로 CPU에 올라왔다고 했을 때 바로 오퍼랜드라고 하는 간접 번지를 가져오는 그 메모리 참조 횟수만을 물어봤기 때문에 6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잘 기억해 주시면 이 관련된 문제는 다 풀 수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16진수. 여러분 16진수에 거부감을 느끼시면 절대 안 되죠. 16진수, 8진수 거부감을 안 느낄 정도로 시간을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자, 일단은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 가장 많이 나오죠. 우리가 오퍼랜드 명령에서 오퍼랜드를 지적할 때, 레이스타를 접근할 때 바로 상대 주소는 바로 PC라고 하는 프로랜 카운터. 프로랜 카운터가 뭐죠? 우리는 세 가지를 정확히 기억해야 된다. MAR, PC, 레이스타, 그 다음에 MBR. 여기는 바로 똑같은 길이가 되겠죠? 여기는 덩어리가 이렇게 있어, 덩어리가. 가리킬 곳이 네 덩어리야, 주소기억, 주기억 장치가. 그럼 얘는 몇 비트면 돼? 00, 01, 10, 11이니까 두 비트씩이면 되잖아. 네? 이걸 가져오는 거, 요 한꺼번에 가져오는 걸 MBR이 갖고 온단 말이야. 그럼 이게 16비트가 되든 32비트가 되든 이걸 한 워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 덩어리의 길이와 같다. 그럼 이 용량은 얼마냐? 16비트라고 하면 네 덩어리고 바이트로 따지면 8바이트 두 개. 그죠? 2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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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바이트. 그 용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문제는 PC에 대한 PC를 이용해서 바로 오퍼런드를 지정하는 방식인데 이 PC는 얼마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50이라고 하는 16진수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실제로는 뭐예요? 이진수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표현하고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이진수를 보기가 어렵잖아. 응? 이렇게 된 이진수를 본다는 것은 머리가 안만 좋아도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대강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바로 컴퓨터 내부에 있는 이진수 값들은 다 16진수로 표현하는 것이 기본화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요게 바로 PC의 내용이죠. PC의 내용. PC의 내용. 그 다음 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오퍼랜드에 들어가 있는 값. 즉 여기 오퍼랜드가 들어가 있는 여기 있는 값이든 여기 있는 값이든 합쳐서 돼 있는 값이든 이게 0B라는 얘기 아니야. 그죠? 0B라는 얘기죠. 그럼 실제 요거하고 요거를 더해서 해당되는 메모리의 번지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니까 그걸 계산한 주소는 얼마냐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16진수를 덧셈하라는 얘기입니다. EFA 50 그다음 5B잖아요.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여기 B가 되고 O가 되고 A가 되고 F가 되고 E가 되네. 맞죠? 결국 4번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 바로 PC라고 하는 것과 변이라고 하는 오퍼랜드 특정한 메모리 위치 값을 더해서 해당되는 메모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16진수 연산이 가능해야 됩니다. 4번이죠, 답은? 만약에 7B다. 그 다음에 CD다 이거야. 이거 계산 가능해야 된단 말이지. 우리 10진수는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두 개 더해서 5가 돼서 하나 올라가잖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건 10진수고 16진수는 두 개 더해서 어떻게 돼? 16이 되고 하나가 남잖아요. 잘 모르면 이거 쓰라 그랬지. A는 10, B는 11, C는 12, D는 13, E는 14, F는 15잖아요. 16이 돼야 뭐야? 1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얼마야? 13, 11이고 D는 얼마야? 13이니까 지금 23이잖아. 24. 24니까 16을 빼봐요. 그건 얼마입니까? 8이잖아요. 그러니까 8이 남고 하나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1은 얼마야? 이게 16이고 이건 8이니까 요 두 개 더한 값이잖아요. 요것도 1하고 7하고 C에 더하면 1하고 7하고 C가 얼마야? 10이잖아. 이거 더해서 얼마야? 10? 20이네. 20. 20이니까 16을 빼고 나머지 4가 되니까 4 되고 하나 올라가라는 얘기죠. 148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렇게 16진수를 계산하는 방법도 지금은 아주 단순한 문제였지만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잘 모르면 이렇게 반드시, 저도 이렇게 써요. 어떨 때는 뭐 이런 것들은 다 기억이 되지만 가끔씩 C하고 D가 헷갈릴 때도 있어. 요거는 뭐 1019 이진수가
사람이니까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충분히 우리 어떤 상황이든 충분히 해결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3번. 윈도우 XP입니다. 이건 XP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윈도우 버전은 다 같습니다. XP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드디스크가 워낙 요즘에는 기초적인 개념들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하드가 용량이 부족하네? 그러면 용량을 그냥 늘려야지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형태의 쓸데없는 파일이, 임시 파일들이 디스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그냥 갖고 가기 때문에 이런 큰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 넓은 공간에 쓰레기가 잔뜩 있는 거죠. 다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해 줘야 되는데 제거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게 되니까 용량이 떨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 속도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뭐 필요 없는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데이터라든지 옛날에 봤던 용량, 영화 같은 건 굉장히 크죠. 보통 1기가짜리잖아 대부분. 그런 건 제거해라 말이지. 재미없는 것들은. 보관해야 될 거는 따로 C드나 그런 데 보관하시고 되신 대로 자주 사용하는 것만 갖고 해야 속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휴지통을 비운다는 뜻은 뭐죠? 휴지통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맥킨토시에서 들어온 거죠. 그냥 지우면 옛날 같은 경우는 지워졌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웠어 파일을. 그럼 휴지통에 가 있는 거죠. 그럼 휴지통에 있는 걸 지웠어. 그러면 완전히 제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휴지통을 비운다는 얘기는 바로 용량을 완전히 파일을 제거하게 됨으로써 용량이 늘어난다. 가능한 얘기죠. 디스크 조각 모음을 실행하여 단편을 제거한다. 이건 아닙니다. 이게 답이에요. 디스크 정리 마법사를 통해 최근에 보관한 내용을 제거하고 모두 제거합니다. 정리 마법사라는 걸 통해서 최근에 보관한 내용을 모두 제거한다는 얘기죠. 어떤 것들을 재보관할 거니까 체크가 나오죠. 체크 박스가 체크해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역시 임시 인터넷 파일도 임시 인터넷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홈페이지 어떤 특정 페이지를 연결했을 때 거기에 있는 중요한 글이나 중요한 이미지들을 매번 접속할 때 가져오기 불편하니까 내 컴퓨터에 잠깐 보관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지워버려야지. 자, 요거 단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운영체제 때. 가베지 컬렉션이라고 하죠. 가베지 컬렉션. 가베지 컬렉션이라는 것은 뭐죠? 조각 모으기야, 조각 모으기. 그치? 압축이라는 개념입니다. 압축. 컴팩션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트랙이 존재합니다. 처음에 컴퓨터에 있는 이 트랙들은 파일들이 저장이 되면 분산 저장되지 않습니다. 운영체 때 배웠죠. 하나 섹터 디스크 아닙니까? 처음에 파일이 생성이 되면 만약에 a.txt라는 파일이 생성되면 처음에 이렇게 생성이 돼요. 이렇게. 이만큼이다. 두 번째 b.wmv다. a다 그러면 또 이쪽에도 이렇게 저장이 돼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런데 계속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제거도 하잖아요. 그러면 제거하고 저장하고 제거하고 저장하면 이런 부분이 제거되었으면 이렇게 비어있는 못 쓰는 거 아니야. 그럼 이 공간에 연속 공간을 쓸 수가 있으면 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공간을 쓰고 같은 파일도 다른 공간도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우리가 옛날에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 어떤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저장할 수 없잖아요. 그건 연속적으로 무조건 저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디스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링크 연결을 하죠. 불연속 할당이라는 걸 하잖아요. 불연속 할당 다른 말로 링크 할당이죠. 링크 할당을 함으로써 하나의 파일이 이제는 연속적인 게 아니라 자꾸 쓰다 보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 자, 이걸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실제로 윈도우 버전에서 이 조각 모으기를 하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죠. 이 네모난 게 하나의 섹터라고 보면 내 파일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나의 파일이 이렇게 막 흩어져 있다. 또 다른 파일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막 이렇게 흩어져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조각목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냐면 요 하얀색 파일이 있다고 하면 하얀색 파일은 여기다가 노란색 파일은 여기다가 이렇게 한쪽으로 다 몰아서 이 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파일을 찾아갈 때도 빠르고, 그죠? 파일이 이걸 찾아갈 때 이렇게 찾았다, 이렇게 찾았다, 이렇게 여러 개 파일들을 찾아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러나 연속적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빠를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디스크 자체는 반드시 가베지 컬렉션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속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해주는 것이 좋다. 요즘은 대부분 안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결국 뭐가 돼요? 용량이 늘어난 겁니까? 용량은 늘어난 게 아니에요. 단지 흩어져 있는 거를 쫙 모아낸 거죠. 우리가 운영체제에서도 배웠잖아요. 자, 여기 OS가 있고 뭐예요? 운영체제에서. 세그먼테이션이죠. 여기에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도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도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도 프로그램이 있고 이렇게 있다면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빈 공간들이야. 그럼 어떻게 만들어내? 이거를 한 곳에 다 모아놓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큰 빈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를 뭐라 그랬어? 압축이라고 했어. 압축. 한 곳에 큰 공간을 모아내는 거 압축이라고 그랬죠. 이 압축을 디스크 측면에서는 바로 가베지 컬렉션이라고 하는 거고 윈도우 XP, 윈도우 버전에서는 이걸 뭐라고 한다?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절대 뭐가 늘어나지 않는다? 용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충분히. 답은 두 번째. 자, 다음은 유닉스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unmask라는 명령을 처음 보셨을 텐데 관련된 명령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유닉스에서 change mode라고 하는 명령을 저한테 들었을 거예요. 프로텍션을 바꾸는 거죠. 자, 이런 유닉스 파일이 존재한다고 합시다. a.text라는 파일은 이런 속성을 갖는 거죠. 이걸 변경하는 명령이 뭐야? change mode. 이거는 이 파일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자, 즉 컴퓨터 하나에는 유닉스는 한 사람이 쓰는 컴퓨터의 운영체제이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쓰는 컴퓨터를 운영하는 운영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붙으니까 요 세 개가 바로 뭐죠? 소유자. 이거는 그룹. 이건 누구나 접속만 할 수 있으면 소유자가 얘잖아. 그렇지? CHY. 그룹은 얘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바꿔주는 명령이 change mode입니다. 그래서 R이라고 하면 뭐라 그랬어요? 1, 1, 0. 여기는 1, 0, 0. 1, 0, 0. 그러니까 3비트로 따져서 1, 1, 1은 뭐예요? 7이고 1, 0은 1은 뭐예요? 5, 0, 1은 뭐 1이잖아. 이건 다시 말로 RWX가 다 있는 거고 이건 R-X. 이거는 하이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R은 뭐예요? 읽기만 가능한 파일. W는 뭐야? 수정, 삭제가 가능한 거. 그 다음 X는 뭐야? 수정, 변경. write, 재저장이 가능하고 X는 실행 파일이죠. 그래서 이 파일이라고 하면 어떤 거? 소유자는 읽으면서 수정할 수 있고 그룹 사용자에는 내가 속해 있는 TMV라는 그룹의 안에 내 부서 안에 부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 사람들은 읽고만 가능하다. 어떤 놈이든 들어오면 접속할 때 읽기만 가능하다. 이거죠. 이 속성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이건 의미가 없죠. 어떤 누구나 읽게 해주고 그룹 사용자 읽기 못 해줍니까?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하면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100, 100, 000니까 이건 뭐야?
4, 4 제로로 하면 되지. 그래서 이 명령, 이 파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명령을 주면 돼요? change mode 4, 4 제로 그 다음에 a.text라고 이렇게 해주면 바로 이 파일이 어떤 속성으로 이렇게 바뀌니까 어떤 놈이든 들어와서 이 파일 있는 자체도 모르고 그룹 사용자는 읽기 가능하고 나도 읽기만 가능한 거야. 내가 수정하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형태가 바로 생성이 된 후에 파일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귀찮아. 내가 어떤 파일을 생성하든 간에 무조건 이 속성으로 만들고 싶어. 자, 지금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change 모드는 이미 만들어진 파일을 변경하는 명령이라면 이 unmask라는 명령은 생성할 때 아예 그 속성을 디폴트로 만들어 놓아서 생성할 때 그 프로텍션으로 자동 만들어지게. 자, 더 볼까요? 지금 소유자는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죠. 소유자는 어떻게 해요? 읽기, 쓰기. 실행 파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룹과 언어들에게 읽기만 가능하게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체인지 모드로 가면 어떤 파일이든 체인지 모드 뭐야 이게 6, 4, 4 644 파일명이 a.text 이게 바로 뭐야? 내가 원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명령을 매번 하지 않더라도 이 a.text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면 자동으로 이런 설정이 되게끔 하고 싶어요. 그러면 unmask 요거의 반대. 요거의 값이 7, 요거의 7, 요거의 7이 가장 큰 값이죠. 이거의 반대값 얼마일까요? 1. 보수죠. 3, 3. 이렇게 명령을 주고 나면 그 위에 생성되는 모든 파일은 어떤 속성으로 잡힌다? 이런 속성으로 잡게끔 해주는 이 명령이 뭐냐라고 물어본 게 바로 unmask입니다. 답이 몇 번? 첫 번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명령이 나오면 아, 내가 알고 있는 체인지 모드와 바로 보수 개념으로 처리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답은 그래서 첫 번째. 기억장치 주소와 그 내용 다음 표 같다고 할 때 어셈블리 로드 120이라는 것은 간접 주소일 때야. 간접 주소일 때. 자, CPU 안에 로드 120이라는 거예요. 120을 가지러 가야죠. 여기가 120번지라고 합시다. 120. 여기에 만약에 80이 있어. 근데 간접이니까 직접이면 120에 가서 이 80을 가져오는 거라고. 근데 간접이니까 한 번 더 가서 여기가 뭐가 들어가 있든 간에 여기 30이 들어가 있다면 이 30을 가져오는 게 간접이란 말이지. 한 번 더 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120이니까 120 갔어. 거기에 값이 얼마야? 200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이게 200이. 그럼 200을 찾아가서 200을 갔더니 얼마가 돼 있어? 300이 들어가 있네. 그래서 결국 300을 실제로 사용되는 데이터 오퍼랜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LRU에 대한 FI 페이지 폴트 횟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뭘 구하래요? FIF. 그 다음에 플램스는 몇 개? 3.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FIF니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여러 개를 해볼 겁니다. 지금 몇 개 프레임은 페이지 폴트가 뭐예요? 별표죠. 교체가 일어났을 때. 자, 7 폴트.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 가요? 7은 그대로 남고 0. 선생님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기본 강의 다시 가서 드셔야 돼요. 7, 0. 몇 가지 폴트 맞죠? 자, 2가 들어왔네요. 가장 오래된 놈이 누구야? 이놈이잖아. 그러니까 얘랑 교체가 돼서 폴트가 일어나죠. 자, 2하고 0이 있어요. 그냥 0이 있잖아, 그대로. 그러니까 이건 성공. 자, 3하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가장 오래된 이거놈이네. 얘가 교체가 되고 얘는 그대로. 폴트 일어나죠. 자, 0과 교체. 여기 중에 0을 교체해야 되잖아. 이놈이 올라가는 데 없잖아.
가장 오래된 놈 찾습니다. 요놈 오래됐네. 0. 폴트. 4를 또 교체해야 되네. 2, 3, 5에는 4가 없으니까 2, 3 요것만 보면 돼. 여기 오래됐네. 폴트. 2 요거네. 4 그다음에 0 폴트. 3 요건 2개 전에 올라왔고 최근에 요거는 뭐야? 3이네. 폴트. 계속 폴트네. 0 요거 4 요거 2 여기네. 3 이제 하나 성공이네. 3 있었으니까 여기도 성공이네. 맞죠? 2를 또 바꿔야 되네. 세 번째 전에 여기 이거 오래됐네. 오래된 거니까 1 폴트. 2 0 3이 2 이렇게 할 수 있겠죠? 0 성공했네. 1 또 성공했네. 7 야 0 오래됐네. 이거 보면 되잖아요. 얘가 7 2 0 얘가 오래됐네. 0 7은 있고 폴트. 1 얘가 오래됐네. 아이고 폴트가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맞는지부터 확인. 1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5개. 성공 횟수 5개. 전체 횟수분의 성공 횟수가 히트율, 실패율. 반대가 되면 전체 개수 중에 5개가 있으니까 전체 개수 중에 성공 분자로 놔두면 전체 이게 바로 히트율이고 반대로 15개가 되면 실패율이고 페이지 폴트 비율이고 맨 마지막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있겠죠. 자, 이번에는 LRU가 가장 만만한 요소가 됐죠. 출제에. LRU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7. 여기는 다 똑같아요. 폴트. 7, 0, 1. 폴트. 7, 0, 1. 폴트. 자, 2가 올라갑니다. 2가 올라가면 2가 없죠? 여기에. 그럼 이렇게 따지라 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여기 없는 애들이 누구야? 얘가 0이 있죠? 1이 있지? 얘랑 바꾸는 거야. 자, 0 있네. 성공했네. 그치? 일단 올려놓고. 3.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요거 이렇게 묶으라니까 지금 처리할 놈하고 요 놈하고 비교해. 어디가 없어? 2도 있잖아. 0도 있잖아. 3이 없잖아. 요거 3이랑 교체. 폴트. 성공이죠 또? 2, 0, 3. 4는 어떻게 돼요? 요거랑 또 묶어. 요 놈이랑 비교해. 있는 놈은 0. 3은 그대로 쓰고 요거랑 바꾸는 거지. 폴트 일어나죠. 자, 2를 바꿔야 돼. 2. 다시 요거 묶죠? 이렇게. 여긴 4. 0. 여긴 2죠. 폴트.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 진행하는 게 LRU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 정도만 해볼게요. 그 다음에 LF. 이건 뭐예요? 횟수입니다. 횟수. LF 횟수. 이건 다른 페이지가 하나 필요하죠? 지금 이 들어와 있는 게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쭉 있죠. 7번까지 밖에 없나요? 네, 그러면 7 올라가서 폴트가 되면서 7이 하나 카운팅이 되는 겁니다. 횟수니까. 그 다음에 7 있고 0 있고 여기니까 카운트 하나 되고 7, 0, 1에서 별표 1이 카운팅이 되고 발을 정자로 갈 거예요. 개수를. 자, 요 세 개가 지금 현재 7, 6을 빼야 돼. 2를 올려야 되는데 이 네 개 중에. 이건 기준을 정해 줄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형태가 나왔을 경우에는 맨 좌측으로 가겠다, 맨 끝에 거로 하겠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 주거나 아니면 중간 LF를 줄 때는 중간 정도에서 이렇게 선택하기 편하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 세 놈 중에 뺄 놈이 누구야? 요 놈, 요 놈, 요 놈이니까 요 놈이 가장 작네. 0을 빼는 거죠. 지금은 다 하나씩이잖아. 그러니까 기준을 왼쪽 거에서 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정해 줄 거야, 이거는. 똑같은 경우는.
그럼 이걸 뺀다 그랬으니까 2를 집어넣고 여긴 7이 되고 1이 되겠죠. 2가 카운팅이 하나 되죠. 그죠? 볼트. 다음에 0이니까 요놈 중에 똑같으네. 또 0을 빼야 돼. 요거 왼쪽 거. 1, 2, 7 중에 가장 작은 거. 이걸 빼야 되니까 여기다 올리고 볼트 2, 7. 이건 정하기 나름이라 그랬어. 그죠? 0이 하나 들어갔네. 3, 7, 2, 0 중에 7, 2, 0 중에 얘는 어떻게 돼? 두 개니까 얘는 제외죠. 2하고 7 중에 왼쪽 거. 가장 왼쪽 거. 얘를 빼. 3이 하나 카운팅이 돼. 다시 7, 3, 0이니까 성공이 되면서 얘가 하나 카운팅 돼. 자, 그러면 얘는 점점점 어떻게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얘는 점점점 제거 대상에서 제외되지. 자, 이렇게 카운팅을 하는 거고, 실제로 처음부터 처리해 주지 않고 이 LFN은 중간 정도에서 줘서 다음에 교체되는 페이지가 누구냐? 아니면 최종 결과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왜? 이거가 정확히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제시해 줄 테니까.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 이렇게 돼 있다.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만약에 5개 중에 하나는 누굴 빼라 그러면 얘를 빼는 거야. 얘를 제거시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만 선택해서 워킹셋을 구성하고 싶다. 이 두 개죠. 워킹셋은 뭐야? 자주 사용되는 페이지는 자주 교체함으로써 그만큼 페이지 폴트가 늘어나서 성능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메모리 적재시키자. 자주 사용되는 페이지는. 자주 사용되는 페이지들은 메모리에 적재시키자. 이게 워킹셋. 워킹셋의 페이지들은 변경이 된다 안 된다? 어떨 때는 이게 잘 사용하다가 얘네들이 이빨이 더 늘어나서 사용이 되면 얘는 페이지 프레임에서 제거, 워킹셋에서 제거를 시켜야죠. 바뀔 수 있습니다. 워킹셋의 페이지들은. 답은 어쨌든 15개. 할 수 있겠죠? 다음 ABC 라운드 로빈이죠. 시간 분할. Q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평균 반환 시간을 구하라 했어요. 평균 반환 시간을 구하라. 이건 어떻게 구하랍니까? 평균 실행 시간. 평균 실행 시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다 더해서 평균 내면 돼. 17 플러스 4 플러스 5에 3. 그렇죠? 그다음 평균 대기. 얘가 중요한 거죠. 평균 대기 시간. 평균 대기 시간 3분의 얼마? 모르지. 이거 계산해야지. 자, 그럼 대기 리스트에 구해야 되겠네. 대기 리스트에다가 시간 할당량을 4초로 줬단 말이야. 타임 슬라이스 퀀텀 혹은 시간 할당량 다 같은 말입니다. 자, A한테 먼저 할당을 하겠죠. 그렇죠. A한테 할당을 합니다. 그러면 A한테 할당을 하고 몇 초를 줘요? 4초를 주겠죠. 4초씩 준다 그랬으면 얘가 얼마가? 13초가 남겠네. A나 이 숫자 4로 바꿔도 상관없죠. 문제는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일단 봅시다. 4초를 할당하고 그 다음에 얘한테 넘겨줘야 되잖아. B한테 넣은 거 같네. 4초를 주니까 얘는 얼마가 돼? 0이 되네. 그 다음은. 쟤는 작업 끝이네. 그 다음 C에다 넘겨주네요. C. 4초를 주고 1초가 남네요. 다시 일로 와서 13초에서 4초를 빼니까 A는 4초를 주고 또 얼마가 남아요? 9초가 남네. 그 다음에 이건 통과. C에다가는 다시 얼마를 줄까요? 4초를 할당했지만 운영체제는 그걸 못 보죠. 1초를 주고서 끝납니다. 작업 끝났죠? 그 다음에 A한테 다시 4초, A한테 4초, 그 다음에 A한테 1초 이렇게 주고 끝나겠죠. 맞습니까? 대기 리스트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A의 대기 시간을 계산해 보면 A의 대기 시간은 없잖아. 처음에는 0. 요게 대기 시간. 자기가 실행하는 거는 대기 시간이 아니잖아. 자기가 없는 시간. 그러니까 4 플러스 4 끝에 1. 요거 구해서 얼마? 9가 되죠. B의 대기 시간은 여기 앞에
4. B는 끝났잖아. 이거밖에 없지. 그죠? C의 시간은 여기에 4. 여기 또 있네. 플러스 4. 끝난 거죠? 그러면 9, 4. 이건 얼마? 13. 그래서 9 플러스 4 플러스 13. 이거 더하면 얼마예요? 21, 26. 이거는 17, 26. 9, 4, 4, 3, 12. 12야, 12. 그러니까 25가 되네. 맞습니까? 그래서 3분의 51이 되고 몇 분이 되죠? 17로. 3일은 3, 3,2인 줄 알았어요. 3,2. 17 맞습니다. 답이 17초. 계산이 많이 딸리는군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답이 있으니까 쉽게 찾아서. 역시 수학이라는 문제는 항상 써놓고 나중에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푸는 게 중요하죠. 이리 풀었다 저리 풀었다 하면 안 돼. 한번 점검이 가능해야 됩니다. 실수할 수 있거든요. 자, 7번은 답은 3번. 자, 다음 아래 서버 측에 작성할 수 있는 CGI 언어만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홈페이지를 사용을 할 때 자, 서버예요. 이거 고시 클래스라고 합시다. 여러분 보는데 여러분 컴퓨터예요. 이거를 우리는 여러분 거예요. 이걸 보통 어떤 걸 알아요? 여러분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고시 클래스를 운영하는 서버죠. 동영상 서버도 있고 웹 서버도 있고 웹 서버를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동영상을 링크 받아서 여러분한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화면을 링크를 해서 고시 클래스에다 연결을 해서 로그인해서 치고 들어와서 해당 링크를 걸죠. 그럼 이 안에서 주고받는 페이지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웹브라우저에서 수행되는 그런 CGI라는 게 있어요. CGI라는 것은 바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인터페이스 프로그램들, 언어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바스크립트는 번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체에서 실행되는 CGI입니다. 여기서 전달되었을 때는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DB와 연결을 해야 되고 동영상 서버와 연결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해서 가져오려면 바로 ASP라든지 PHP라든지 JSP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용이 돼야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동영상을 끌고 와 여러분한테 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서버 측 CGI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찾아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서버 측 작성하는 CGI만 선택한 거. PHP, JSP, 그 다음에 ASP 요 세 가지죠. VB 스크립트는 이거 같은 겁니다. 답은 네 번째. 다음, C 언어의 프롬 결과의 작성이 옳은 것은 C 언어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시죠. 아니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는 건데 왜 또 두 개가 있는 건 대체 뭐야? 이거는 자, 변수 A를 선언했어요.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죠? 여기는 분명히 뭐가 존재할 수 있다? 절대 번지가 존재할 수 있다. 요걸 333이라고 할게요, 제가. B라는 변수도 변수인데 얘는 일반 데이터나 10이나 20, 30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변수가 아니라 바로 요 번지를 기억할 수 있는 주소 변수, 즉 포인트 변수입니다. 그래서 그림상은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이런 번지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얘가 선언할 때 이 별표가 없으면 이 A 변수와 B의 변수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별표를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언부에서는 별표는 바로 이거는 포인터 변수야 이런 걸 표시하는 거고 처리부에서 별표는 그 포인터 변수가 갖고 있는 번지를 찾아가서 그 내용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가지죠. 선언부에 있을 때는 뭐라고? 포인터 변수야.
컴파일러한테 알리는 거예요. 컴파일러는 C를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이죠. 사용자가 알려주는 거예요. 통보하는 거고. 처리부에서는 어떻게 돼요? 처리부는 이걸 말하는 거죠. 그 번지가 갖고 있는 포인트 변수가 갖고 있는 포인트 변수가 가지고 있는 번지의 내용을 지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대체 C는 뭐야? 또 C는 포인트 변수가 두 개인데 별이 이런 번지가 아니라 번지가 있을 거 아니야. 얘를 번지를 기억하는 거야. 응? 이 C라는 변수는 이게 아니라 이러한 번지의 번지를 기억하는 거야. 포인터 변수도 번지니까 포인터의 변수의 번지를 기억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1차 포인터, 2차 포인터라래. 그래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뭐야 이거? 이런 선언도 가능해요. 이건 뭐야? P의 포인터 문법상 하자가 없습니다. 이건 뭘까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포인트 변수를 또 포인트 가리키고 포인트 변수 또 포인트 가리키고 지금 이런 경우가 몇 가지. 얘를 또 가리키는 놈이 있겠죠? 또 얘를 가리키는 놈이 있겠죠? 얘를 또 가리키는 놈이 있겠죠? 얘를 가리키는 놈이 있겠죠? 이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라면 이게 P란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바로 1차 포인트 변수의 번지를 기억하는 놈의 번지를 기억하고 번지를 기억하고 번지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쓸 수 있어요. 이를 선언할 때 이렇게 써내야 된다. 여기까지는 안 와도 요 두 개까지는 이해를 하자. 아시겠습니까? 두 개까지. 자, 그래서 밑에다가 여기다 뭘 집어넣었어요? 100을 집어넣네, 100을. 여기다는 당연히 요거 A에 있는 번지를 집어넣었으니까 333을 가리키는 거고. 요거 뭐죠? B의 번지야. B의 번지니까 요거는 하나 더 쳐줄게. 맞죠?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계산을 해보래. 별표 C에다가 별표 B 플러스 1을 어떻게 하냐. B의 내용이 어떤 거야? B의 내용. 이건 100이네. 플러스 1이니까 101이네. 그죠? 101을 어디로 집어넣으래? C에서 가리키는 1차. 요 번지를 한 번 더 찾아가서 여기다 집어넣으래. 얼마야? 101이죠. 맞습니까? 요거 C의 내용. 그럼 번지인데? 또 가. 그 내용. 그리고 찍어버려. A 찍어버려. A 뭐야? 101. B의 내용. 역시 101. C의 내용 101. 똑같은 값이 지키니. 맞습니까? 처음에 이해하기가 어렵지. 원칙만 딱 파악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쉬운 게 바로 시연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하시고 들으시면 또 질문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4번. 다음 솔린의 알고리즘이죠. 우리는 솔린과 그런 다음에 클러스칼과 또 뭐가 있나요? 풀림이라는 게 있죠.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솔린. 자, 크로스칼은 어떻게 돼요? 크로스칼은 기출된 문제니까 잘 아실 거예요. 가장 작은 것부터 연결해 나가죠. 이거 연결하고. 아, 이게 아니네. 이게 연결이 되는 거 처음에. 그 다음에 3, 4 없지. 5 연결하고. 6 있지. 7 돼 있잖아. 연결돼 있으면 사이클 형성되면 안 되지. 8 없지. 9 10 사이클 형성되니까 안 되지. 11 사이클 형성되니까 12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크로스칼이고. 풀림은 이렇게 봅시다. 풀림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책에 있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과 똑같으죠. 자, V1부터 시작해서 이게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누가 짧아? 이 놈이 연결이 되잖아. 12가 첫 번째야. 아시겠죠? 지금 어디 얘기하는 거냐? 풀림 하는 거다. 풀림. 솔린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제외한 그 다음이에요. 얘가 연결됐으면 이거부터 갈 거야. 자, 요거와 연결을 시켜요. V2에서. 13, 11, 5. 누구야? 5가 가장 짧네. 이게 두 번째 연결됩니다. 이놈 연결됐고 이놈 연결했지. 그 다음에 얘 대제끼고 5.
V5하고 짧은 거. 얘하고 연결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이게 세 번째 연결. 자, 서브 추리가 이렇게 세 덩어리가 있네. 이걸 한 덩어리로 봐. 작은 거 연결을 해봐. 이거 연결됐고, 이거 덩어리고, 이게 연결이 됐다고요. 그럼 얘네들 연결하면 7, 6, 9잖아. 가장 작은 6부터 연결을 해야죠. 요거, 6. 이거 연결됐잖아. 그러면 요거하고 누구? 9밖에 연결될 게 없잖아. 그러니까 9가 다섯 번째로 연결이 되는 이게 바로 풀림이고, 솔리는 순서가 무조건 고정이 된다는 게 특징이 있죠. V1, V2, V3, V4, V5, V6 순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자, 솔린. 자, V1부터 역시 요게 12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걸 하는 게 아니라 V2, V1이잖아. 이렇게 하면 돼. V2 어디야? 여기가 연결되네. 그치? 가장 짧은 거. 그 다음에 V3 11, 10, 19잖아. 9. 이게 연결되네. 맞습니까? V4에는 5, 16, 7인데 가장 짧은 게 연결이 이미 됐죠? 통과. V4 다음에 3에 V5 6, 9, 3 중에 3. 됐죠? 그 다음에 V6 7하고 3인데 이미 연결됐죠? 통과. 자, 그럼 남아있는 게 두 덩어리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 덩어리가 남아있잖아. 가장 짧은 간선은 6밖에 없죠? 예, 6. 이게 다섯 번째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솔린이에요. 자, 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답은 6일. 6. 맞죠? 6일 다섯 번째. 첫 번째 물어볼 수도 있고 세 번째 물어볼 수도 있고. 자, 11번. 다음 빈칸에 들어가 말로 충분히 올바르게 짝 지어진 건 뭐냐? 자, 우리가 교착 상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을 썼죠. 필요 충분 조건이야. 필요 충분 조건은 어떤 거야? 이게 만족이 돼야 되죠. 여기가 만족이 되는 건 뭐야? 필요 조건이고. 여기까지 들어가야 충분 조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상호 배제와 그 다음 비선점, 그 다음에 점유화되기, 그 다음 이게 환영되기입니다. 환영. 이 세 개가 일어나면 교착 상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충분하진 않아요. 이렇게만 된다는 거야. 안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 이 세 개가 일어나면 분명히 교착 상태가 일어나는데 아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것까지 포함을 시켜야 돼. 요거를 물어본 문제다. 자, 교착 상태 발생 조건의 세 가지는 교착 상태 발생할 때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필요 충분 조건에는 틀림이 없으나 세 가지만 갖고는 필요하다는 얘기지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이드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야. 이게 존재해야만 완벽하게 교착 상태가 발생. 선생님, 교착 상태가 뭐예요? 다시 기본 강의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에 세 가지 조건을 수반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교착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필요 충분이라고 할 수 있다. 뭐가? 바로 환영 대기 상태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요거를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답이 되는 문제. 각각의 하나의 의미도 기억해 하셔야 되겠고, 또 설명을 했을 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뭔지 맞춰보세요. 내가 지금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싶은데 5개의 자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 3개밖에 잡고 있지 못해. 그럼 2개를 요구하기 전에 그냥 놔버려. 시행도 안 해. 내가 수행할 자원이 5개가 필요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지 않으면 놔버리고 확보를 다 했을 때 실행하는 건 뭐냐? 이게 바로 점유화 대기. 점유화 대기 조건을 부정을 함으로써 교착 상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교착 상태 4가지 중에 해결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 이중칠의 전이은행. 언제 나올 수 있는 문제. 이거는 뭐 시간이 있을 수 없으니까 간단히 파악할 수 있는 것만 봐도 돼요. 이 프리오도 혹은 프리픽스라는 건 뭐예요? 근이 앞에 오는 거죠. 그죠?
근, 좌, 우잖아. 근이 A가 들어오죠. 좌가 뭐예요? 이만큼 있잖아요. 이게 좌고. 우는 뭐예요? C만 들어오잖아. 여기 다시 또 뭐가 돼? 근. 이렇게만 하면 되지. 좌, 우. 근은 뭐야? B지. 여긴 다시 뭐야? 이거지. 근, 좌, 우. 여기도 근, 좌, 우. 여기서 보면 또 근이 얼마야? D죠.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 근 2지. 또 보니까 좌가 또 있네. 좌. 여기서 또 좌가 우는 얼마야? 얘는 G잖아. 좌가 F하고 F가 근이고 좌는 없고 J만 있잖아요. 여기도 근이 있고 좌우.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다 일일이 할 필요가 없다. 일단 나와 있는 거 보면 A가 아닌 건 제거. 하나밖에 없네. A, B, D. 다 할 필요 없죠. 정확히 할 필요 없는 문제. 시간을 아껴라. 다음 뷰 생성입니다. 뷰 생성. 자, 데이터베이스는 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 사람이 쓰는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테이블들이 존재한다. 이걸 생성하고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은 보통 DBA라는 사람이 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여러 사람들이 컴퓨터들이 연결을 해서 이 정보들을 가져올 텐데 이 정보를 만약에 이들이 수정하고 삭제한다 그러면 굉장히 혼란이 되겠고 무결성이 많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놈만 추출해서 자기만의 테이블을 만들어내서 쓰는 이 테이블을 무슨 테이블이다? 바로 뷰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뭐라 그래? 그땐 기본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필요한 테이블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해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쓰는 거야. 이것을 별짓을 다 해도 여기는 변형을 지우지 않아야 되잖아. 내가 잘못 걸고 왔어? 그러면 지워버리고 드롭으로 날리고 다시 가져와서 셀렉트로 추출해서 셀렉트 뷰죠. 그래서 쓸 수 있는 건 이 뷰 테이블은 셀렉트나 드롭밖에 쓸 수가 없다고. 안에 업데이트나 인서트라는 것은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사본인데 그것은 이미지처럼 가져온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절대 삽입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럴 수 없다. 자, my 뷰 테이블을 그리고 이게 명령이잖아요. 이게 바로 셀렉트 명령이에요. EMP라는 기본 테이블에 이게 뷰 테이블이죠. depart id 10번에 해당되는 놈, 여기서 10번에 해당되는 depart id가 10번에 해당되는 놈을 긁어다가 그 필드는 뭐야? 이네임과 셀러리를 긁어다가 중복되는 놈 제거해서 중복되는 한 놈만 처리해서 읽어다가 my view 테이블이라는 생성을 해라. 그랬을 때 이 뷰 테이블에 형성돼 이 테이블에 허용할 수 있는 연산들이 이건 다 안 된단 말이야 이건. 응? 이거 안 돼. 이거만 돼요. 드롭하고. 그러니까 답이 4번밖에 안 돼. 다음 명령어 주소 형식에 대한 명령어로. 영주소 형식은 오퍼랜드와 연계다. 맞죠? ACC가 아니죠. 스택을 이용한 스택. 1차 주소 형식 오퍼랜드 한 개의 목적 스택이 바뀌었네 서로. 그죠? 이 주소 형식은 법령 레스트 구조면 오퍼랜드 두 개로 묵시적으로 두 개의 목적지 레스트의 내용의 연산은 변경됩니다. add하고 a, b면 a는 a 플러스 b란 뜻이야. 10과 플러스 20이면 a가 30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a에 들어가 있는 값, 즉 여기에 들어가 있는, 즉 add라는 명령하고 이게 a가 b면 여기가 10과 20이 있다는 얘기고 연산 외에는 이게 실제 얼마가 된다는 거야. 30이 된다는 얘기니까 오퍼랜드는 바뀌죠. 틀렸어. 다 틀렸어. 3주소 형식은 법령 레지스터 구조이며 명령의 길이가 길어진다. 맞죠? 3주소 형식은 add a, b, c야. 여기 10이 들어가, 여기 add가 명령이 들어가 있고 10, 20, 30이라는 뜻이죠.
이런 명령을 주면 바로 두 개를 더해서 결과를 이렇게 A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C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세 개가 다 보존이 되는 형태, 길이가 길어진다는 특징. 답은 3번. 다음, 전상기 구조에 다음 같이 나타났을 때 최소화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 X, Y, Z 써주고 0, 0, 0, 0, 0, 1 둘, 넷, 여섯, 여덟. 맞죠? 10진수로 써. 0, 1, 2, 3, 4, 5, 6, 7.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이거란 얘기야. 이 규칙을 따른다는 얘기는 요 1은 요 1을 말해. 요건 3, 10진수. 요건 4를 말하고 여기는 5를 말하고 여기는 7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만 뭘이라는 얘기야? 1이라는 거지. 응? 여기 있는 값만 1. 나머지는 다 0. 요 수식을 찾아라 이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먼저 써야죠. x, y, z. 맞죠? 0 있는 거는 봐. 대시 혹은 z은 그냥 일반 있는 건 그대로. 플러스. 이렇게 나와도 1이 나오고. x 바 y, z. 이렇게 나와도 1이 나오고. 맞나요? 잘 써야 돼. 여기는 x, y 바 z. x, y, z. 요거는 x, y 바 z. 맞죠? 하나 더 있네. x, y, z. 자, 이거를 간소화시켜라는 얘기죠. 회로들을 구성할 때 하나, 둘, 세 개 나왔을 때 하나가 나오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해줘라. 0, 0, 0 넣었을 땐 0이 나오고 0, 0, 1을 넣었을 땐 1이 나오고 이게 나올 수 있도록 AND, OR 게이트 되게 많이, NOT 게이트 되게 많이 사용되는 거를 최소로 줄이고 싶어요. 부울제 성질을 이용할 수는 없죠. 너무 복잡하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 저기는 X, 여기는 Y, Z. 0, 1. 0, 0, 0, 1, 1, 1, 1, 0. 여기는 X 바, 여기 Y. 아이고, X죠. 여기는 Y, Z. Y, Z. Y, Z. Y, Z 바. 맞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 봐야 되겠네요. 요거이면서 Y 바 Z. 이거네. 이거이면서 Y, Z. 이거네. X이면서 Y 바 Z 바. 이거네. 이거 있으면서 Y 바 Z. 이거네. 그 다음에 X, Y, Z. 맞죠? 그러면 이제 묶으면 되죠. 이거 크게 묶이는 게 있네. 오유, 땡 잡았네요. 이건 상관없죠? 전혀 영향이 없으니까. 여기 두 개만 봐. 켤레가 되는 거 지워. Z만 남고. 나머지 하나. 나머지 하나 묶어야죠. 반드시 X가 돼야지. 여기가 아니니까. X가 된 상태에서 요 두 개니까 켤레가 되는 거 제거. Y 바. 그래서 X, Y 바 Z. 야, X 게이트, Y 게이트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야? X하고 Y는 AND 게이트로. 다시 여기다 할게. X, Y, Z. X하고 Y. X, Y, Z. X 올라온 거. Y는 NOT 게이트가 필요하네. 얘랑 합쳐서 뭐가 만들어져? AND 게이트. Z 게이트. 요거는 합쳐서 뭐? OR 게이트. 이렇게 뽑아내면 바로 저러한 결과를 얻는다는 거야. 이렇게 많은 회로가 필요하지 않고 회로가 NOT 게이트 하나, AND 게이트, OR 게이트만 있으면 바로 저런 결과를 뽑아낸다는 것은 엄청난 좋은 이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은 요거 찾아라. 이 회로를 찾아라 이래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X, Y 바 플러스 Z. 됐죠? 두 번째. 다음 시연의 실현 결과입니다. 좀 어렵네. 이게 대체 뭔 말이야? 자, 시연에서는 구조적인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어떻게 선언한 겁니까?
C 언어에서는 바로 인티저 A, 뭐 체랩타 B 이런 것만 쓸 수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썼잖아 지금. 그러니까 사용자가 임의로 만들 수 있다. 어떻게 만든 거야? 이런 구조가 있는데 여기는 데이터가 기억이 되는 거고 여기는 노드가 기억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어떤 노드와 똑같아? 타입이 자기 자신과 똑같으니까 자기와 똑같은 구조를 갖는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트 주소로 잡힌 거예요. 이게 하나의 노드입니다. 링크드 리스트에. 자,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가리킬 수 있도록 포인트 변수 두 개를 선언했는데 하나는 헤드. 이런 구조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트 변수. P를 잡았죠. 맞습니까? 자, 요걸 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 메모리 안에서 정수형을 확보하고 싶어요. 만약에 사이즈 이렇게 주면 이게 메모리 안에서 힙 공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이죠. 그 안에서 4바이트의 용량을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4바이트 용량을 할당을 받아서 잡아가지고 그거를 주소를 가리키게 해주는 형태로 사용하는 게 바로 멜록 함수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수형 길이를 받고 싶은데 정수형은 우리가 대형일 땐 4바이트고 소형일 땐 2바이트라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면 소형에서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야. 호환성이 떨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쓰면 될까요? 사이즈 오브 인트를 써주면 인트가 4바이트가 되든 2바이트가 되든 그 길이만큼을 잡아주니까 호환성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써주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정수형 2바이트나 4바이트를 잡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길이만큼을 잡고 싶거든요. 이걸 잡고 싶은 거 아니야. 저런 메모리와 같은 똑같은 구조를 잡고 싶어요. 그럼 이 거리의 타입은 뭐라 했어? 스트럭트 리스트예요. 이거의 사이즈 오브. 이 길이가 뭔지는 모르지만 정수형도 있고 포인트 변수도 있단 말이야. 그 길이는 네가 알아서 잡아줘. 응? 사이즈 오프 이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를 어떻게 돼? 멜로그라는 함수로 쓰게 되니까 그 길이만큼을 이렇게 할당을 받은 거야, 이게. 근데 요 주소는 어떤 주소가 돼야 돼? 이 타입과 똑같은 주소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써줌으로써 요거는 타입이 바로 요 구조와 똑같은 타입의 포인트 변수다. 증가되면 하나가 지금 이만큼 증가되게끔. 이거를 바로 헤드에다가 기록하라. 이 명령이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저 명령이 수행이 되면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쓸까? 메모리라고 합시다. 이것도 메모리에 있는 거예요. 이만큼을 할당을 받아서 멜록 함수로 그 포인트를 누구한테 가리키게? 헤드한테 가리켜라. 그리고 헤드에서 가리키는 데이터는 이거죠. 여기다가 100을 집어넣고 거기서 가리키는 노드에다가 뭘 가리켜라? 뭘 집어넣어라? 너를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 한 쌍이에요. 한 쌍. 똑같은데 어때요? P만 달라졌죠? 똑같은 노드에다가 P를 할당을 시켜라. P에다가. 그 P 데이터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라? 200을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너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잡아낸 거야, 지금 두 개가. 그러니까 요거가 한 덩어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헤드 노드에 P를 가리켰다. 헤드 노드는 어디입니까? 여기다 P를 넣었다는 얘기는 P의 값을 여기다 넣었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다시 이쪽을 가리킨다는 얘기, 같은 데를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연산이네요. 이 연산한 결국에서 P 데이터는 얼마, 이 값은 얼마를 변하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자, 먼저 여기부터 가죠. 헷갈리죠. 구분을 하면 돼. P 데이터는 어디 말하는 거야? P 데이터 이거죠. 200인데 하나를 나중에 증가시키죠. 그럼 200만 올라와. 나중에 증가돼야 돼. 하나 증가될 거 남아있어. 그 다음에 헤드 데이터는 어디야? 이거죠. 이거는 먼저 증가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101이죠. 101과 200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집어넣어? 이게 301이죠. 301을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으래. 여기는 뭐야? 헤드에서 가리키고 있는 노드. 여기잖아.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래. 계산한 값을. 이걸 문법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 이 구조 자체를 다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을 거라고. 프로그램에서. 멜록 자체가 뭐냐는 물어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헤드 노드는 여기고 헤드 노드는 이거고 요게 데이터고 요게 데이터.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P 데이터는 이거야. 100. 헤드 데이터는 이거야. 근데 얘는 증가를 먼저 했으니까 101이고 얘는 나중에 증가될 거 아니야. 그치? 두 개를 더했으니까 얼마야? 301이라고. 이걸 어디다 집어넣냐면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헤드 노드니까 헤드에서 가리키는 노드에 여기다 집어넣으라. 이러면 얼마야? 301이지. 그런데 아까 하나 증가된 거 이것이 끝나면 지나가면 아까 남아있던 하나가 증가되니까 302가 된다는 거예요. 302가. 답이 몇 번? 3번. 잘 안 되면 인터넷 강의니까 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죠. 답이 3번. 17번.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작업 주죠. 자, 이런 그래프로 출제가 됐었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스타트에서 A 작업은 2일 걸리고 B 작업은 4일 걸린대요. 그 다음에 C하고 D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자꾸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은. 요 D 작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빨리 착수일과 가장 늦게 착수일. 업무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와서 이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야. A와 C 부서가 접근을 해서 그 다음에 B 부서가 합쳐져야만 D 부서가 F로 갈 수 있는 겁니다. A 부서와 C 부서가 일을 하고 나서 B 부서가 일을 하고 나서 그들이 정확히 만났을 때 일이 진행이 되는 거라고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얘는 4일 걸리잖아. D 자체는 2일이 걸리는 거야. 얘는 얼마가? 5일 걸리잖아. 그럼 얘는 언제 출발해야 돼? 5일에 출발해, 5일에. 4일에 출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도착도 안 했는데 뭘 가지고 그 작업을 추가해서 출발을 할 거냐고. 안 돼, 얘는.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4일이 하루 일찍 돌아온 거냐, B 입장에서는 1일의 여유 시간이 생긴 거지. 맞습니까? 5일날 출발하는 거야. 그럼 얘는 다시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또 만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D 입장에서는 출발을 할 때는 5일에 출발할 수 있습니다. 5일 차에. 자,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 2일, 2일, 3일, 9일이죠. 맞습니까? 그럼 얘를 9일의 시간에 맞춰주면 돼. 5일에 출발을 하면 얘는 자체가 2일이니까 7일 날 완성이 되고 2일의 여유 시간이 생기죠. 얘는 9일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5일이 들어온 시간에 바로 출발해도 되고 하루 개개도 되지. 그럼 하루 있다가 출발해도 하루의 여유 시간이 생기잖아. 이틀 개개도 되지. 이틀 여유를 가져도 자기 시간이 2일이니까 이틀 여유를 가지면 7일 차에 출발을 한다니까 7일 차에 출발해서 자기 일 2일을 더하면 정확히 9일에 만나게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출발하면 5일 날 출발해서 이틀을 여유를 가질 수가 있고 미리 이틀의 여유를 가지고 출발해도 정확히 말해 떨어지니까 빨리 출발은 5, 늦게 출발은 7일 차에 출발할 수 있으니까 그 차이는 2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답은 2일. 다음 플립플롭에 대한 얘기입니다. D 플립플롭은 1비트 지연 소자, JK 플립플롭은 RS 플립플롭과 두 개 AND 회로에 구성된 회로다. RS 플립은 맨 마지막에 RS 플립은 뭐예요? 00, 01, 10, 1. 이걸 쓰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야.
선생님 뭔 말인지 모르겠네. 앞으로 가야 돼. 이거를 쓰기 위해서 바로 입력 신호에 AND 게이트를 더 추가시켜서 이것까지 사용을 해서 토글 기능까지 쓰겠다가 JK 플립플롭이죠. 절대 중요합니다. AND의 오화가 아니라 JK 플립플롭은 JK 입력 신호가 모두 1인 경우에 신호가 발생하면 출력의 현재 반대가 된다. 토글이죠. 인서트 키. 인서트 키, 딜리트 키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건드리면 계속 되는 거 아니야? 이걸 토글 기능이라 그래요. 0이 있는 게 아니고 1이죠. 이거잖아, 이거. 마스터 슬레이브는 아무래도 기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워낙 빠르니까 출력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시간 차이가 생겨서 출력 전에 데이터가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바로 JK를 2개를 달아가지고 시간차를 이게 마스터 슬레이브 해서 그런 걸 아예 없애버리는 오차를 없애버린 그러한 슬레이브 플립플롭이 마스터 슬레이브 플립플롭이죠. 답은 3번. 16진수 EC00H, FF0 할 때 사용 가능한 크기는 모두 몇 킬로바이트냐 이거예요. 메모리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16진수로 EC00 여기가 FFFF 16진수라는 얘기예요. H가. 실제로 우리가 뭐 해킹을 한다든지 전문가를 보면 컴퓨터는 다 숫자로 보는 게 이진수 메모리는 다 16진수로 출력이 되거든요. 아, 대략 어느 정도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야 돼. 저기 용량이 이게 얼마냐, 용량이. 이 용량이 얼마라는 얘기야. 몇 킬로냐, 이거 몇 킬로바이트냐. 자, 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30하고 31장하고 쭉 해서 맨 마지막에 100번이라고 100장이라고 한 번호가 몇 장 있는 거죠? 30번호부터 31, 30은 이렇게 번호 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몇 장 있는 거야? 100장에서 빼기 30에서 플러스 1을 하는 거죠. 3하고 14의 수가 몇 개 있는 거야? 숫자로 얘기하면 3에서 3, 4, 5, 6, 7, 8, 9, 10이잖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이잖아. 10 빼기 3에다 플러스 1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어떻게 된다고? 이 F 빼기 EC00 플러스 1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거든. F16에서 EC00 빼라는 얘기야.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되지. 여기 F에서 C를 빼면 얼마? F는 15, C는 12입니다. 여기는 F15, E는 14 이거죠. 하나 더 하라 그랬지. 맞습니까? 그러면 0 올라니까 0, 그 다음에 올라니까 3 되고 1300죠? 이 1300가 얼마야? 이거 얼마야? 1300는 8비트씩이니까 0001, 0011, 0000, 0000 이걸 세면 되잖아. 자, 정리하는 걸 봅시다. 14군요, 14. 2, CD, 2, FD. C를 뺐으니까 13. 15에서 12. 13이었습니다. 14. 지금 설명했던 건 숫자 세는 거고. 자, FFF에서 EC00 00 여기 15에다가 12를 빼니까 3이었죠. 여기가 2였던 게. 1 되는 거 맞죠? 여긴 00이 아니고 빼니까 여기다 1을 더하는 거 맞죠? 이거지. 요게 얼마냐 이거야. 14에 16진수로. 그러니까 요거는 따지면 0001이고 이거는 0010. 000000. 이 값이 얼마? 이거라는 거 아니야. 용량을 세보면 1,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그 다음에 20 곱해 나가면 돼. 2048.
2048. 1, 2, 4, 8, 16, 32. 곱해나오면 됐어. 64, 128, 256, 256, 512, 1024, 2048, 2048에다가 곱하기 5, 2, 6, 96 곱하기 4096에다가 1024를 더하면 0 되고 여기가 2 되고 0 되고 5202, 5102 그죠? 아니 우리 생각했잖아 옛날에 이거 잘 기억 못하면 숫자가 커진다고 몰라만 하면 안 되지. 1, 2, 4, 8, 16, 32 그래서 이거 있으면 얼마야? 1에다가 요거하고 이거 더하는 거 아니야? 얼마야? 41이죠. 41. 32하고 8도 하니까 40이고 자 이렇게 돼 있다. 1, 2, 4, 8, 16, 32. 1 있는 거네. 1, 2, 4, 8 쭉 하니까 1024짜리네. 이거는 4096짜리네. 두 개 더해야 되네. 5120이 나오네. 이거는 당연히 1024라는 개념이 있을 테니까 5를 곱하면 나오겠죠? 맞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가도 돼요. 이거 1024K 아니야. 5K 바이트. 3번인데. 여기가 1승, 0승, 1승, 2, 3, 4, 5, 6, 7, 8, 9, 10이죠. 1, 2, 4, 2. 이거잖아. 2에 3승, 2에 2승, 2에 1승, 2에 0승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2에 10승에다가 11, 10이잖아. 2에 12. 맞습니까? 이거 두 개 더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계산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OK 바이트가 나오는 겁니다. 되겠죠? 네, 3번. 다음 FTP 공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FTP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하나의 홈페이지를 제공을 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어떤 회사에서 웹호스팅을 제공하겠다. 홈페이지를 서비스하겠다면 홈페이지를 제공하는 컴퓨터가 월드와이드에 보면 FTP 서버도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얘를 접속할 때는 www. 도메인이 고시 클래스 com 이렇게 치면 바로 고시 클래스라고 하는 바로 도메인 홈페이지 접속을 하는 거고 거기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동영상 서버도 어딘가에 있겠죠. 여기에 접속하려면 ftp 고시 클래스.com 그럼 여기 들어가면 이거는 뭘 해주는 거야? 여기서 갖고 있는 홈페이지를 여러분한테 직접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라면 여기는 바로 자료를 다운받고 업로드하는 거. get, 다운로드, put, 업로드. 이 두 개의 명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그런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버를 선택하게 되면 얘는 자동으로 생기는데 이걸 끊어줘야죠, 요즘에는. 왜냐하면 공격자들이 이쪽으로 직접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갖다가 대부분 무시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만약 이렇게 치게 되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어달래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허가를 한 거야. 어너니머스를 치면 이거는 어떤 놈이라도 돌아도 상관없다. 패스워드 없어도 돼. 엔터 쳐도 되고 이메일 써도 됩니다. 치게 되면 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자료를 검색해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을 수 있는 건 상관없으면 업로드 시킬 수 있다는 게 이 문제지. 업로드를 시켜놓으면
여기에 업로드를 시켜놓으면 바로 루트 사용자가 이 서버를 관리하는 사용자가 이 FTP에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게 그 파일을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바이러스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서 이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가 다 공격자에 넘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얘기입니다. FTP 관리자는 사용자가 있는 FTP 서버가 항상 최신의 버전을 해줘야 최신을 버전을 해줘도 사실상 뚫히죠. 그래서 아예 서비스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맞는 말이고 FTP 취약성을 염두에 두고 설정에 문제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실행하면서 만들어 로그를 정기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죠. 로그라는 건 뭐죠? 어떤 놈이 들어왔는지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지껏 웬만한 네트워크 서버에서는 다 누구든 다 그냥 들락날락 한다고 보셔도 돼요. 그만큼 취약합니다. 로고 생성은 형용을 제어하기 사용하지 않는 거 무슨 소리야? 상용해야지. 로고 생성은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용량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도 않고 차지한다고 해도 성능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로고 파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답이 4번이고. 자, 엑셀 문제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엑셀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모의고사로 20문제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서 하나 정도 여유를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 수식의 결과라 그랬습니다. A8과 B8을 AND해라. 결합하라. 이거죠? 홍길동 맞죠? dsum은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그러니까 제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 앞에 D자가 붙어있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반드시 제목을 포함시켜야 돼. 그래서 C6까지 이 전체를 데이터베이스로 지정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걸 지정한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A1과 A2 A1과 A2 이거를 아예 조건을 지정을 해버렸죠. 원래는 딴 데다 쓰잖아. 이렇게 지역 코드 A1에서 이 셀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 셀을 쓰면 상관이 없죠. 그래서 A1에 해당되는 걸 다 더해라. A1, A1 두 개 더하니까 40 맞죠? VLOOKUP A2 A2 누구야? 예제를 찾아라. A를 A2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A2라는 상수값이야. A2는 A2의 셀을 말하는 거야. 즉 A1 값을 말하는 겁니다. A1을 찾아라. VLOOKUP으로. VLOOKUP을 찾아서 어디? A1, C6, A1, C6 여기까지죠. 첫 번째 찾아라 이거죠. 세 번째 우서 예죠. A1을 더해라. 이거 더하니까 첫 번째 것만 찾겠죠? 이건 더하는 게 아닙니다. 찾는 거니까 여기도 있지만 첫 번째 거를 찾아라. 그죠? 30이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sum B5 인덱스예요. B5부터 B5 여기죠. 이건 뭐 인덱스 A1부터 C6 이 범위를 3행 2열이라 했어. 하나, 둘, 3행 2열 이거죠. 20. 이 범위에 해당되는 걸 더하라 했어. 그러면 이 범위하고 이 범위를 지정했으니까 40, 30, 20 더해서 90이 돼야지 60이 돼서는 안 되죠. 요 A2라는 걸 주의하세요. VLOOKUP. A2는 A2라는 상수가 아닙니다. 셀 번호예요. 이렇게 쓰면 뭐가 돼? 상수가 되는 거야. 내가 20을 찾고 싶다 그러면 20을 찾지. 상수는 숫자는. 그렇죠. 문자로 취급할 때는 어떻게 돼? 이렇게 치면 A2를 찾아라요. 이걸 A1을 쓰게 되면 이게 아니라는 걸 주의하라는 얘기죠. 이게 아니라는 거. A2는 바로 요거. 즉 이거와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여기까지 세 회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